한일 관계에서 일본은 어쨌든 한국을 이제 제국주의 침략해가지고 식민지로 만들어서 지배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한국은 이제 지배를 받은 거고.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한국이 일본을 싫어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일본은 자기네들이 이제 지배자였는데 한국을 되게 싫어하잖아요. 왜 이렇게 막 그 싫어하는 정도가 혐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 세계에서 혐한이 되게 크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혐한을 하는 걸까요? 뭐 일본 서점에 가면 혐한 코너가 아예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책들도 엄청 베스트셀러가 나가고 또 이제 한국에서 친일적인 책들이 나오면 10만 부, 30만 부 이렇게 많이 팔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 250에서 한 3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거기 오면 넷 우익이라고 그래가지고 넷 우익 중에도 주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독서 인구가 우리보다 훨씬 많고 그다음에 일본이 일제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한국이 그 당시 지덕체 모든 면에 졌거든요. 우리가 뭐 경제력, 군사력뿐만 아니라 그 당시 지력, 뭐 일단 조선의 대학교, 근대대학 자체가 없었으니까 조선의 우수한 엘리트들이 다 일본에 유학을 갔잖아요. 일본은 그 당시 뭐 도쿄대나 교토대 같은 경우 이런 대학들이 다 존재했던 시기니까 우리가 지력으로도 졌죠. 그 당시는. 그러면 이제 보통 웬만하면 뭐 그냥 20, 30% 힘만 가지면 다스릴 나라인데 1923년부터 또 조선사 편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식민상환을 만드니까 15년에 걸려서 굉장히 오래 걸려서 도쿄대나 경성제국대에 국사학과 출신들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몰아넣어가지고 15년 동안 식민사관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조선사를 만드는데 이게 1980년대까지 영향을 줬으니까 엄청나게 오래 영향을 줬죠. 거기다가 또 다른 나라를 싫어하는 걸 싫어할 수는 있죠. 뭐 주변 나라들 한국, 일본 싫어하고 중국 싫어하고 중국은 또 한국 싫어하고 일본 싫어하고 뭐 이웃끼리 여러 가지 갈등이 있으니까 그건 이해가 가는데 저렇게 이제 한국에 그냥 뭐 한국은 뭐 지구를 떠나야 된다. 한국은 망해야 된다. 한국인은 왜 노벨상 못 받는가? 우리나라 노벨상 못 받는 것도 이 사람들 다 그것도 한국어로 책을 써요. 그러니까 지력도 부족하고 공부도 안 하고 책도 안 보고 이런 얘기들 다 들어가도 되고 다시 일어날 수 없는 한국인의 품격. 왜 한국인은 13살 아이한테 일본인을 죽여야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책 제목 자체가 그렇게 하고 숨 쉬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나라 한국 책 제목이 이래요. 그러니까 한국을 멸시해서 거기서 얻는 재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10만 부씩 보는 또 일본인도 잘 이해가 못하고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한국을 욕보고 재미를 보는 걸 굉장히 큰 취미를 알고 있는데 그러는 사이에 석가래가 무너져가지고 잃어버린 30년이 온 겁니다 지금. 한국의 등장과 함께 이 혐한이 왔고 잃어버린 30년 동안 이게 굉장히 심화 발전된 거죠. 앞으로도 뭐 혐한을 더 많이 한다 하라고 하세요. 일본은 더 무너질 겁니다 그러면. 네. 저는 거꾸로 뭐 혐한한 나라 뭐 일본을 비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게 수준이 올라갈 것 같으면 그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학고나 정신처럼 오히려 해외 나가서 배우고 한국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배우고 이랬으면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일본이 될 텐데 남이 욕이나 하고 비꼬고 뭐 이렇게 해서야 뭐 혐한으로 책 팔아먹는 또 그런 출판사가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죠. 나는 여기서 거꾸로 한 가지 일본의 불행도 보면서 두 번째는 한국이 너무 또 책을 안 보니까 우리나라 친일파에 관련 책들도 일본에 가면 책이 더 많이 나가요. 그럼 저자 입장에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국이 독서 문화를 좀 살려야 된다. 이런 것도 한 면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러시구나.